1월 27일 투자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며 2027년까지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G가 2027년 그룹 전체 매출 목표치를 10조 2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8,900억 원 규모의 올해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컨퍼런스콜에서 IRA법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기차가 리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5%를 3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3월 정기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FP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로봇주, 챗봇 관련주들은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수급 이탈 현상을 보였습니다. 가파른 급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일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일지 첫 번째 이슈, 인공지능 정책 드라이브의 가속 페달을 밟는 정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와 더불어서 정부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시장의 인공지능 테마. 어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 테마에 생방압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어제 열린 제2차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데이터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를 좀 더 이제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2027년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까지 밝혔는데요. 한 총리는 공공 데이터의 수요자 맞춤형 개방 확대, 그리고 이제 민간과 공공 데이터 연계 활용 강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이제 뭔가 이뤄내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데이터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성장을 단기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데이터 기업도 육성하겠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CES 2023에서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수많은 혁신 기술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면서요. 데이터 기반의 국가 혁신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멘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인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건도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중장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선뜻 겁부터 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잘 진행된다라고 하고 국가나 아니면 이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중장기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관련 내용은 이제 이거는 정계 이런 걸 다 여야당, 야당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신성장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과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현실화되고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가는 기업들 잘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까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휴 전에는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AI 활용 기업을 30%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빠른 2027년 우리나라를 이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정부. 이제 AI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요. 전날에도 줌 인터넷 또 셀바스 AI가 시간 외에서 상승했던 만큼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시장의 중심에는 지금 실적이 장악을 하고 있죠. 어닝 시즌이 본격 도래했습니다. 실적 기사로 이야기 이어가 보죠. 현대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기아는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어제 성적을 공개한 현대차. 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가운데 어제 같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은 여러분 작년이 어떻습니까? 정말 고금리에 고환율에 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악재라는 악재가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IRA 법안을 한다면서 또 갑작스럽게 그런 돌발 악재도 나왔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대차가 놀라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규모는 142조고요. 영업이익은 사실상 10조라고 할 수 있는
9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역사상 최고 실적을 낸 겁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현대차의 차종 중에서 어떤 차가 많이 팔려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느냐? 바로 프리미엄급, 즉 제네시스라든가 팰리세이드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차, 즉 현대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승용차에서 승부를 걸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제네시스 네오졌잖요. 자, 이렇게 좋은 차가 많이 팔림에 따라서 그만큼 매출도 늘고 현대차의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몇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차의 흠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차의 흠은 흠이 없는 게 흠이랍니다. 워낙이 좋은 차, 저는 현대차를 직접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죠. 워낙 좋은 차 현대차가 금년에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 중국 그리고 인도에서조차 작년에 의해서 좋은 실적 내가지고 말 그대로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모처럼 주가가 움직였습니다만 지금 현대차 주가가 얼마입니까? 17만 원대입니다. 아직도 20만 원이 안 됐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대차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되는가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고환율 속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참 오랜만에 빛을 봤던 하루였습니다. 현대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사주 매각과 배당을 늘린다고까지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또 역대급 실적 발표를 예고한 기아도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어제의 주가 급등이 반등의 초기 국면이라고 해석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바닥은 탈출했다라고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결국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한 부분이 올해 어떻게 가야 될지까지도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의 실적은 제가 볼 땐 눈부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좀 대형주들이 좀 어느 정도 움직이다 보면 중소형주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소형 단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이제 화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화신 같은 종목도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컨센서스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늘어난 4,700억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이 1,300%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56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를 작년 4분기부터 좀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내연기관에만 좀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전기차로도 납품하는 어떤 그러한 차종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산업이 이동하는 또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화신 같은 경우가 지금 배터리 팩 케이스를 좀 수주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금 EGMP 쪽에 대한 물량을 추가로 수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단순히 내연기관차에만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부품도 지금 납품할 수 있다는 점, 결국 이런 부분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다가 또 IRA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올해 분명히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돼서 반등이 있었지만 올해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신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주들 일단 오늘 기아도 실적 발표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밤 사이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도 다 견조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이렇게 대형주 현대차나 기아의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제 자동차 섹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올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을 탈출하려고 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약간 반도체 섹터와 비슷한 어떤 결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IRA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약간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결국 뚫어내는 것이 결국 실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좀 어느 정도 좀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길게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도 저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실적 리뷰 2탄은요. LG그룹주입니다. 지금 속보로 LG 디스플레이도 8,9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LG그룹주들이 쫙 있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다시 한번 실적을 발표합니다.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요. LG전자, LG헬로비전이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좀 나왔는지 정리를 쫙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자막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연간 연결 영업 기준으로 이제 1조 2,137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YOY로 57%가 상승했고요. 일단 LG엔솔은 뭐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사주조합 보호예수 물량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전체 물량이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뭐 90% 정도는 대주주 물량인데 10% 물량에 거의 한 3분의 1, 3%가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물량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 우선은 오늘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 좀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 의견 드리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나왔습니다. YOY로 12.5%가 감소했는데 이건 뭐 삼성전자와 함께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세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익성 부진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 상황이고 저도 여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538억 원이 나왔습니다. YOY로 20%가 증가했는데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사업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LGU 플러스 쪽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 매각이라는 건 사실 일회성으로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뭐 내년부터는 찍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부까지 매각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좀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나오는 LG 관련 그룹주들 실적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4분기 적자, LG 디스플레이 4분기 적자 8,900억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8,700억 원대를 기록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작년 4분기 LG 디스플레이 영업 적자가 6천억 원이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영업 적자 폭은 지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 또 주가 반영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LG 헬로비전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LG전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좀 수익성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김선영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LG 엔솔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LG 엔솔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앞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결국 이제 우리 사주 오버행 이슈가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3.4% 정도 지금 되죠. 지금 전체 물량 3.4% 정도 되고 약 한 3조 원 정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한 9,500명 정도 직원에게 지금 이제 주당 30만 원씩 좀 배당이 됐죠. 근데 현재 주가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배당된 30만 원 대비했을 때 그래도 150% 이상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물량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세 차익을 분명히 뭐 1억 이상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대출 이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주식 매도를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유통 주식 물량 수가 좀 작기 때문에 또 이러한 좀 물량에도 분명히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공매도 세력까지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자체가 뭐 60만 원에서 70만 원대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의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심보다는 결국 속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흔들리는 주가는 오히려 저감에서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잘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 뭐 2차 전지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좀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신규 매수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2월 정도 됐을 때부터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이런 좀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되고 좀 이슈들이 좀 어느 정도 제거되고 된다고 하면 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이슈가 다 끝났을 때는 매수 적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실적 리뷰 섹터는요, 전자부품 섹터입니다. 나란히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확인해 볼 텐데요. 두 기업 모두 실적은 부진했죠. 그런데 지금 두 기업에 대한 목표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성전기가 움직이면 LG 이노텍이 움직이고요. LG 이노텍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좀 더 많았죠. 그래서 두 기업은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맥락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방금 예수앵커 말씀대로 두 기업 실적 모두가 다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제같이 시장 좋을 때도 두 기업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 뭐냐? 증권사들이 보는 앞으로 뷰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LG 이노텍은 아직까지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약간은 좀 더 보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요처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기는 주로 주 수요처가 어디입니까?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중국이 리오프닝, 즉 경제 재개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만큼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킬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삼성전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MLCC,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가 금년 1분기부터는 매출이 증가할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즉 바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반면에 LG이노텍 가장 큰 고객이 어디입니까? 물론 애플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의 가장 큰 거래 고객은 애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플이 작년 4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어둡다. 그리고 금년 초까지는 애플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LG이노텍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에 따라서 삼성전기는 웃고 LG 이노텍은 애플에 따라서 울고 이게 지금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의견에 윤여민 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삼성전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확실히 지금 MLCC 관련돼서 작년에 좀 시장에서 많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부분들. 하지만 이제 수급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바닥론에 대한 부분을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다 적자를 좀 기록을 하는 부분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섹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웃퍼폼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주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을 때 결국 이제 올해 어떻게 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또 언급하셨지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MLCC 여파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 긍정적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한 2분기 하반기부터는 좀 더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 시황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삼성전기나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 결국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땐 전장이라든지 FC BGA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용 MLCC라든지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FC BGA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5G라든지 AI 뭐 이런 좀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투 트랙의 어떤 이런 부분을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국내 최초로 서버용 FC BGA 양산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차이점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기업 다 아무래도 투자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투자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컨콜에서 이제 투자 감소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선을 그었죠. 계속해서 지금 고객사 요청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약간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결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MLCC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실적보다는 업황이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수급이 좀 몰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수급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차트를 봤을 때 충분히 지금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니 해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날이었습니다. 이 조정받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 계속해봐도 될지 여부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 테슬라도 무려 11%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나 소장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네,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테마에는 두 가지 테마가 있죠. 어떤 테마 있습니까? 적은 테마가 있고 큰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테마라 그러면 뭘까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적은 테마는 뭐 있을까요? 무더위, 강추위 이런 거가 되겠죠. 즉 길면은 두세 달 정도 가고 짧으면 한 달 내로 소멸되는 그런 뭐 중국 여행객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전지 적은 테마로 보십니까? 큰 테마로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대세입니다. 2차 전지는 한두 달 움직이고 끝일 테마가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즉 여러분 주위에서 파란색 자동차, 즉 전기차 자동차가 30% 이상 될 때까지 2차 전지 테마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그 무겁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곧 우리 사주 물량 나온다, 물량 나온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그마치 얼마나 올랐습니까? 7% 급등세를 보이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14%, 또 잠잠해 있던 LNF 등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자료에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급등세 보인 이유가 뭡니까? 어제 하루 반짝 움직였다 아닙니다. 앞으로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2차 전지 테마는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구 올라갈 때 서둘러서 사지 마시고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조정은 오게 돼 있습니다. 조정 올 때 적어도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우리 2차 전지 종목을 편입시키면 좋다 판단합니다. 어제 반도체,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20% 포트 비중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포트의 한 10% 정도 비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윤여민 팀장님, 2차 전지주 안에서도 특히 좀 주목해 볼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 코너를 통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좀 색다른 종목, 한 장비 쪽에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 회사는 지금 그 배터리 전자석 탈철기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자력을 이용해서 원료 내에서 지금 철을 제거하는 좀 그러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작년 5월부터 CATL 쪽으로도 좀 장비가 좀 납품이 되면서 매출에 대한 증가세가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쪽으로의 진출도 제가 볼 때는 좀 공헌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올해부터 수산화 리튬 생산을 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리튬 소재 사업 같은 경우가 뭐 향후 한 2, 3년 내에 오히려 장비 쪽의 매출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지금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선순환 구조가 결국은 증설을 하고 추가 매출이 나오는 어떤 그런 사이클을 잘 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음성 공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는데, 뭐 120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뭐 6공장까지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계획에서 계속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은 추가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결국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장비단에서 대보 마그네틱도 한번 주목해보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가 행동주의 펀드의 KGC 인삼공사 분리상장 압박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여기다가 9천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작년부터 뭔가 이제 열을 내면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딱 1년 전 오늘이죠. 이제 요즘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 1년 전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 날입니다. 뭐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사실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약간은 떠밀리는 느낌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그대로 좀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보이는데요. 뭐 강화됐다, 뭐 좋긴 좋은 일이죠. 어쨌든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번에 다룰 KTNG도 좀 마찬가지 비슷한 느낌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 케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제가 뭐 그게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FCP라고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이제 이런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서 몇 개의 펀드들이 KGC 인삼공사를 분리 상장해라라고 압박하는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상장을 분리를 해서 상장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물적 분할 아니고요, 인적 분할입니다. 이런 케이스인데 이제 KTNG는 분리 상장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물적 분할해야 이제 있겠죠. 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9천억 규모의 주주 환원 제도도 공개를 하면서 행동주의 펀드에 맞불을 놨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권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해외 일반 담배 사업을 제3대 핵심 사업으로 보고 2027년까지 매출 10조를 가입하겠다는 그런 청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최근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액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쥐어짜듯이 내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 이런 시장 환경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사 있으니까 관련주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